혹시 최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다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을 사소한 차이조차 이제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 있지? 라며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특정 유튜버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그들이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에 대리 만족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더 잘 알기 위해 시청하는 그 영상들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지적 유연성과 사고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깨어 있어서 이 채널을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지적 갈증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심리학적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인 썸네일에 손이 가고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뇌 속에 설치된 아주 특별한 감정 필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의 주권을 다시 되찾는 소중한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는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뇌는 사실 세상을 공평하게 바라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중노동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가급적 힘을 들이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지름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름길 중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것이 바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 확증 편향입니다. 정치 유튜브는 바로 이 지름길에 화려한 곧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 내 생각이 역시 옳았어 라고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이 보상은 마치 우리가 맛집 탐방을 할 때 느끼는 쾌감과 아주 비슷해서 한번 맛보면 자꾸만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에 중독될수록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린 것이 아니라 나쁜 것 혹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를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생각의 방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뇌의 에너지 절약 모드라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서서히 가늘어지듯 우리가 한쪽 이야기만 편식할 때 우리 지성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생각하기를 멈추고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만 비춰주는 디지털 거울의 방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코 체인버, 즉 반향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내 목소리만 계속해서 되울려 퍼지면 결국 그 소리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환경이 우리 지능을 낮추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정치 유튜브의 자극적인 제목과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 뇌의 공포와 분노를 다극해 편도체를 활성화합니다. 편도체가 흥분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잠시 꺼버립니다. 지금 싸워야 해. 저들은 적이야. 라고 외치는 감정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깐 저 말은 사실일까? 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멈춘 뇌는 복잡한 맥락을 무시하고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는 단순한 구조로 퇴화하게 됩니다. 결국 아는 것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주장을 내 생각이라 착각하며 사고의 근육이 말라가는 것이죠. 유튜브로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세상의 흐름을 완벽히 읽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에서 경고하는 지적 오만의 아주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유튜버가 정해준 정답을 내 생각이라 믿으며 정작 스스로 고민하고 비판하는 과정은 통째로 생략해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어 라는 확신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 됩니다.
마치 얕은 우물이 바닥에 놓인 거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깊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유튜버들의 화려한 화술은 우리에게 이 복잡한 세상도 알고 보면 이렇게 명쾌하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코 흑과 백, 두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한 가지 색깔로만 보게 될 때 우리의 뇌는 입체적인 사고 능력을 잃고 평면적인 지식 창고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지적 퇴보의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알고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의 맑은 이성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고 지적 품격을 높여줄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확신의 감옥에서 걸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를 다시 유연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줄 3가지 심리 처방전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인지적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반대로 상대 진영에 대해 강한 분노가 느껴질 때 딱 10초만 화면에서 눈을 떼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 정보가 내 감정을 자극해서 나를 조종하려는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잠들어 있던 전두엽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지적 겸손의 태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보를 훨씬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정보의 균형 식단을 짜는 것입니다. 편식을 하면 몸이 병들듯 한쪽 정보만 편식하면 우리 지성도 병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의 논리적인 칼럼이나 영상을 딱 하나만 골라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저들은 저런 논리로 세상을 보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최고의 뇌 훈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 유튜브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 뇌가 지쳐가고 지능이 잠시 잠들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밭에는 분노라는 잡초만 무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능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복잡함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인내심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타인을 향한 칼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속 유튜버의 목소리가 아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고 소중한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능은 정답을 맞히는 속도가 아니라 타인의 다름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넓이로 증명됩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지혜는 가슴을 채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쉼표와 맑은 숨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이 자리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온기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생골 심리 살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